굉장히 진지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랄 수 있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그 두 부서 중에서 어떤 부서가 더 중요한가, 더 좋은가, 더 맡고 싶은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부를 맡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박동명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현재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청년부가 교회의 가장 꽃이랄 수 있다,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 청년부도 중요하지만 중고등부도 그에 못지않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지가 정말 좋은 사역지다 라고 주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될 때 어떤 부서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를 보면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기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런 말들이 있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반면에 비행 청년, 가출 청년, 이런 말들은 쓰이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미 사회적으로는 청년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자주 가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청년 다방, 청년 분식, 청년 플라워, 이런 상호명들을 봐도 이미 청년이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청소년 이용 불가 들어오셨죠? 네. 네, 청불이라 그러죠, 흔히들. 자, 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등급을 매길까요? 그만큼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인정해준다는 증거거든요. 웬만한 청불이 붙은가요? 예를 들어 공포영화로 예를 들어볼까요? 되게 보고 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찝찝합니다.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섬뜩하죠. 자,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 더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12세 이상은 안 봅니다. 자, 왜 안 볼까요? 보고 나면 마음이 막 불편하니까. 그래서 안 봅니다. 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어요. 자, 우리 투표권 몇 세부터 줍니까? 그죠?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줍니다. 우리 청소년들 포함이죠. 자, 선거권, 국민의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으로 이미 막 청소년들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투표권으로 참정권까지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저 이상 여기까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이용 불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공포영화 좋아하거든요. 같이 애나들 한번 보러 가시죠. 저 팝콘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이용 불가,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적다라는 것은 결국 컨텐츠가 적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중고등부는 컨텐츠가 적어서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선거권은 중고등부는 만 18세부터라고 말하겠지만 청년부는 다 대상이 됩니다. 더 훨씬 더 영역이 넓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청년부가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적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컨텐츠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네. 이런 결론이신 거죠. 자, 중고등부가 컨텐츠가 적어서 재미가 없다라고 하려면 중고등부에서는 안 되는 청불의 뭔가 뭐 청불적인 그런 것을 뭐 청년부에서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컨텐츠가 많다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진 않죠. 네. 그렇다면은 굳이 재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사회에서 시행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셧다운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시가 되면 아,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귀가를 해야 돼요. 네. 집에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PC방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같이 어울리려고 PC방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덧 10시가 돼버렸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가방을 싸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게임하는 중간에. 뭐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춘기를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사춘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 그야말로 중2병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용어가 많이 쓰일 만큼 그냥 외계인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만병의 근원이죠. 모든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고등부 사역자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병에 그만큼 잘 걸리고 아파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자리가 중고등부 사역자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이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 병이 걸려서 일찍 죽는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는 일찍 죽는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춘기다. 네, 사춘기는 맞죠. 중고등학생 그 시기가 사춘기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막 말이 안 통하거나 막 이렇게 꽉 막히거나 뭔가 외계인 같은, 이게 나이대가 연령층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갔어요. 중고등학생 그런 아이들, 특히나 우리 십정교회 전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2 아이들이랑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2병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소통도 잘 되고 정말 같이 반 모임을 하면 그렇게 웃다 끝날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도 중등부에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2, 3 아이들이랑 제가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 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기면 일찍 죽는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는 일찍 죽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사춘기 애들이 착하고 말도 잘 통한다. 그래서 사역이 즐겁다. 사역이 즐겁다 보니 아프던 것도 낫는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는 오래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즐거우십니까? 네, 매우 즐겁습니다. 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여기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자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느 교회든지 우리 청년들 주축입니다. 뭐 청년들 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 정말 마음의 열정과 그런 어떤 신앙으로 가득한 청년들 동력하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사역자로서도 너무 즐겁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동력을 하다가
갑자기 형제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라지죠. 갑자기 불현듯 사라집니다. 많은 자리에서 섬겨줬던 나의 그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그 청년도 변화한 공동체의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이별의 고통과 다시 만나는 그 과정이 사실 중고등부 사역자에게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봤을 때 우리 청년부 사역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죠. 네, 남자라면은 뭐 누구나 다 2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국방의 의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간, 공백 기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군대에서의 그 2년의 시간이 결코 그냥 낭비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다녀와서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군대 다녀와서 많이 이렇게 외향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성격이 많이 활달해지고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많이 변하는 것을 제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군대 다녀온 그 2년의 시간이 물론 공백기이긴 하지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공동체를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은, 국방의 의무는요, 국민이 져야 하는 마땅한 4대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인은 마땅히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정부주의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전도사님의 사상을 한번 검증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하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2 때 하시겠습니까? 제2 때는 절대 못해요. 저도 동감입니다. 군대의 경험은 물론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기타를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네,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충분히 안 좋은 경험,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없는 곳에도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2년의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정부주의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거는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니냐. 이거는 국방의 의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있다. 근데 중고등부 사역자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군대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가요? 군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군대는 가야 되죠. 그건 가야 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요즘에는 또 고3 때부터 이제 슬슬 군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중고등부도 머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 거의 악담인데요, 이거. 그럼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이 중고등부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이제 청년들 딸 수 있는 면허 중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있다는 것은
기동성이 있다는 거죠. 재정력과 기동성,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토론은 끝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청년들과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뭐 속초도 갔었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었습니다. 중고등부 어디 갔었나요? 저희 이번 여름에는 그리고 지금 태국 단기 선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런 코 묻은 돈을 모아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청년부가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부가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청년, 뭐 아직도 나이 청년의 나이지만 우리 20대 초반 청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거나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시거나 그렇게 그렇게 재정 상황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충당해서 속초, 제주도, 심지어 태국까지 가신다는 것은 이것이 충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을 하나 제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물론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청년분들 많이 계시죠. 네, 청년분들은 직장이 있으시니까 재정이 넉넉하다, 제가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요, 중고등부도 재정이 넉넉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분들이요, 중고등부에 어떤 형태로 같이 계시죠? 선생님으로 같이 계십니다. 청년분들은 청년 선생님으로 중고등부에 같이 계세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중에는 집사님 선생님도 계시고 권사님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고 집사님 선생님 두 분도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의 운영에 그리고 중고등부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날에 뭘 받죠? 세뱃돈을 받죠. 세뱃돈, 우리 착한 아이들이 11조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저는 그것을 코묻은 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태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치 원기옥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 기동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청년분들이 면허증이 있으셔서 기동력이 있다, 그래서 멀리 가실 수 있다. 자, 그 청년분들이 청년 선생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자, 그러면은 그 기동력 청년부만의 것일까요? 중고등부의 것도 될 수 있을까요? 중고등부도 그러한 기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련회 이거 멀리 가면 이거 일이 커집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짐 싸는 것도, 짐 푸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수련회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되 알맹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속초로, 제주도로 왜 못 가겠습니까? 가면 충분히 갑니다. 우리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면 멀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제주도 다녀오시고 나서 그해 재정 괜찮으셨습니까? 네, 물론 좀 힘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좀 힘들겠습니다. 자, 재정 힘들어질 것 가면 우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제주도 갈 때 드럼 실으셨나요? 드럼 안 가져갔죠. 드럼 안 가져가셨죠. 드럼 케이스에 넣어서 비행기 실을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컨텐츠 말씀해 주셨는데 뭐다? 수련회인데 드럼이 없다.
컨텐츠가 떨어진다, 찬양팀 맛이 떨어진다라고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멀리까지는 갈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세뱃돈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32살까지 받았습니다. 네, 작년까지 그러셨습니까? 받았고요. 어, 네, 작년에 목산수 받으니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네, 작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뭐 재정력이나 기동성은 청년부 교사에 의해서 충분히 뭐 충당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그런 의견이시면은 아무래도 중고등부는 청년부에 굉장히 의존적이다. 청년부 교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청년부만 붙잡고 청년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중고등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련회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론 멀리 가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짐도 잘 챙겨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래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성장하는 것이 있죠. 언제까지 수련회 교회에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그저 십정동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폐쇄적이고 세국적인 그런 정치 형태는 이제 물러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존적이다. 네, 맞습니다. 자, 항상 청년 선생님들한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무시하는 건 아니시죠? 아, 네, 물론. 네, 집사님과 권사님들 충분히 그 에너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비단 이것이 중고등부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 본당 찬양팀 아시겠지만, 야, 찬양팀도 그렇고 영상실도 그렇고 청년들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중고등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청년 빼면은 그 교회는 힘듭니다. 이것은 중고등부만 의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공동체로 정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청년 선생님들의 그 청년의 장점을 살려서 동력을 해주시는 귀하신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청년부의 의존적이라면 의존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계속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의 청자가 무슨 청자인가요? 푸를 청자. 이름만 딱 들어봐도 굉장히 신선해요. 맑아요. 굉장히 생동력이 넘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이름부터가 중고예요. 뭔가 좀 쓰던 느낌, 오래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 이름만 봐도 지금 청년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1929년에 이제 민태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청춘 예찬, 물론 10대 후반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20대의 싱그러운 청춘이야말로 예찬받기에 합당한 그런 나이다. 청춘은 아름답다. 그게 이미 교과서에도 10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흘러오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로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88회가 나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근데 청소년 치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네, 88회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죠.
청년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과 같고, 그거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 이단의 소리가 아닌가.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고스럽다. 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뭐 중고스러울 수 있죠. 중고등부니까 뭐 중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부. 자, 딱 얘기했을 때 어떤 성별이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어떤 성별이 떠오르시죠? 네, 그렇죠. 남성이 떠오릅니다. 전 여성이 떠오릅니다. 아, 여성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상하시네요. 그 청년. 되게 이름 뭔가 남성적입니다. 남성, 이 21세기 양성평등의 시기에 저는 양성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부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이지 않느냐?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청춘 예찬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저명하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은 아픈 시기입니다. 자, 얼마나 더 아프시렵니까? 저는 아프기 싫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네, 저는 아픈 청춘 말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좀 더 힐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성경에 청년이라고 치셨다고 그 말씀 해주셨는데, 자, 네, 제가 헬라어까지는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헬라어로까지는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아이들,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파이디온. 그래서 뭐 파이디온 찬양대, 뭐 파이디온 선교회, 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 청소년의 나이대를 오히려 더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는 표현, 청소년이라고 치니까 안 나왔겠죠. 소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단어죠.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천국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은 저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청춘의 시기 굉장히 아픈 시기죠. 뭐 진로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뭐 저도 좀 아픈데. 저도 좀 아픕니다. 네. 그래도 그런 아픔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어린아이, 청소년기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뭐 청년들 이르기까지 사실 모든 대상을 다 중요하고 귀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마음이겠죠. 그럼 오늘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교회의 두 중요한 사역지 청년부와 중고등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론은 사실 어느 부서가 더 나은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부서를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결론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번 토론하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부를 공격할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참 없어요. 네,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정말 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잠재돼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청소년 안에 있다면 청년의 시기는 그것이 발현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두 정말 중요한 시기, 정말 아름다운 시기, 정말 아까 청춘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귀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진지하지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토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게 뭐라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네, 제가 뭐 중고등부 공격했지만 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십정교회 중고등부로 지원하셨습니다. 오해하지 그렇죠. 마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부서가 모두 귀하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때의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박동명 전도사님과 네. 조성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